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로봇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폭풍 매집 중인 이 주식은 지금부터 무섭게 올라갑니다. 지금 국내 증시가 5주에서 6주 연속 음봉을 기록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증시 반등은 상당히 반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2%가 넘는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 상승을 계기로 많은 투자분들께서 앞으로의 증시가 올라갈지 아니면은 다시 한 번 더 하락이 나올지에 주목하시는 투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증시에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은 거의 다 반영이 됐고요. 앞으로 무섭게 오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한 종목 이상을 공략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공략해야 되는 외국인들이 폭풍 매집 중인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8,000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힘으로 성장하고 있는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 AI,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이슈들과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직접 정리해서 만든 리포트로 남은 하반기 아니면은 24년도 상반기까지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리포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그 방법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 종목이 뭔지 외국인들이 뭘 그렇게 사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증시에 대한 주봉입니다. 코스닥에 대한 주봉이고요. 지금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아직 이번 주가 끝나진 않았지만 6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퍼센트로 따졌을 때는 5주 정도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일본,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 등등 증시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만 국내 증시만 유독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증시만 현재 유독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손해를 또 누가 봤어요? 로봇들이 봤죠. 하반기에 대어라고 봤던 이 두산 로보틱스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장 첫날부터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낙폭이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첫날에 상당히 높게까지 올라갔던 건 맞지만 결국 두산 로보틱스가 무너진다는 것은 로봇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겠죠.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까지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고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진 않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당장 우리가 봐야 되는 산업과 그에 따른 종목은 뭘까요? 바로 외국인들이 집중하는 산업입니다. 국내에는 외국인들의 주식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덜 중요한 것들을 매도하고요. 더 중요한 것들을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가 아무것도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포트폴리오가 있는 상태에서 A, B, C가 있으면 A가 가장 중요하고 B가 두 번째, C가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시장이 계속적으로 낙폭이 나오면은 당연히 C를 던지고 A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A에 대한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어떠한 종목에 집중하는지 봐야 되는데 현재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더니 이 종목에 2천억 폭풍 매수를 합니다. 바로 SK 하이닉스죠. 아니 이건 대형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맞아요. 하지만
이 대형주들 중에서 SK하이닉스를 유독 더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는 AI 관련 반도체인 HBM에서 주도권을 SK하이닉스가 완벽하게 잡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는 수율 문제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HBM 공급이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HBM을 독점 공급해 오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사 이익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쌓이고 있고요. 당연히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에 대한 파생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이대로 밀려날 것이냐겠죠. 삼성전자가 당연히 밀려나진 않습니다. HBM에 대해서 수율에서는 지금 조금 밀리긴 하지만 바로 차세대 제품인 HBM4를 2025년에 개발하겠다라고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차세대 제품인 HBM4 같은 경우에는 고온열 특성에 최적화된 기술로 준비 중에 있고요. HBM이 왜 필요한가요? 수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이 그렇죠. 즉 HBM 같은 경우에는 처리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D램을 수직으로 쌓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물리적인 한계로 누설 전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칩의 변형과 발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최적화된 기술을 적용시키는 게 바로 HBM4입니다. 즉 HBM에 대한 내용들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왜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데이터 처리에 대한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AI든 여러 가지에 대한 AI가 적용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데이터 처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HBM에 대한 중요성뿐만 아니라 2.5차원, 3차원 첨단 패키징 솔루션을 포함해 첨단 맞춤형 턴키 패키징 서비스도 제공을 해서 최고의 AI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HBM에 대한 중요성들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그때 가서 공략하기에는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AI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고 있죠. 특히나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데이터 처리가 많이 필요한 산업을 중심으로 적용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AI에 대한 이 데이터에 대한 처리가 많은 쪽이 대표적인 산업이 뭐가 있죠? 바로 자율주행이죠. 이번에 생성형 AI로 GPU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슈퍼컴퓨터 도조의 가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도조는 기존 GPU 대비 원가가 낮기도 하지만 자율주행에 특화된 전용 모델로 확장이 용이해 연산 능력이 빠르게 증가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인 실주행 데이터, 엔드-투-엔드 신경망을 쓸 수 있는 기술력과 함께 연산 능력이 내년 10월까지 100 엑사플로까지 확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게 지금 수준의 한 30배 정도 되거든요. 엄청난 수준까지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내년 중으로 레벨 2 플러스 도심 자율주행의 기술 수준이 소비자들에게 이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여기에 따른 기술력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옵션에 대한 채택률이 높아질 정도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현재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 AI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고요. 지금 자율주행에서만 AI를 사용하나요? 메타버스에서도 AI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메타버스와 AI 점점에서 빛나는 프로젝트인 무드 AI 행사를 통해 소개가 되면서 업계에서는 현재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디지털 산업의 성장을 대표하는 두 가지 산업이 바로 메타버스와 AI입니다. 메타버스는 경험하지 못했던 어떠한 것들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경험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AI 같은 경우 어때요? 반복 학습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도출값이 빠르게 나온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죠. 즉, 두 기술의 결합은 디지털 산업의 미래를 대표하며 새로운 서비스와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경쟁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드 AI 같은 경우에는 베타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공적으로 론칭이 됐고요. 올해 슈퍼앱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AI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넓은데
엔간한 분야에서 특히나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AI라고 했을 때 가장 주목하는 기업이 누가 있나요? 바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앞으로 계속 꽃길만 걷고 엔비디아가 현재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나옵니다. 다가오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서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AI 컨퍼런스인 AI 서밋을 대규모로 개최할 예정이던 엔비디아가 개최 취소를 결정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특성 때문이겠죠. 엔비디아는 참가자의 안전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것이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엔비디아는 이 AI 컨퍼런스를 개발, 비즈니스 리더, AI 연구자를 위한 최고의 컨퍼런스다라고 홍보를 했고요.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기 위해 글로벌 빅테크 AI 칩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이팔 전쟁에 불똥이 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말하자면 뭐예요? 엔비디아가 잘 나가니까 엔비디아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겠죠. AMD 같은 경우에는 10일 오픈소스 AI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 노드 AI를 인수해서 AI 소프트웨어 사업을 확장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드랩스라고 불리는 이 기업은 미래 AI 시스템을 통한 오픈소스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하는 강화학습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즉, 이 AMD가 이러한 AI 기술력을 통해서 AI 기술력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거겠고요. 얼마나 쓰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인수 금액 등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내에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AMD는 이번 인수는 AMD의 AI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즉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기 위한 대표적인 기업이 AMD고요.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도 내달 자체 개발한 AI용 반도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11월에 열리는 연례 개발자 회의 이그나이트 컨퍼런스에서 수년에 걸쳐 개발한 AI 칩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칩은 엔비디아의 GPU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생성형 AI 기술 기본 LM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에 훈련하고 시행하는 데이터 센터 서버 구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설계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칩을 개발하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은 AMD나 여러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따라잡기 위해서 계속 투자하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 이유는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탈 엔비디아를 시도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호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자, 생각을 해보면은 엔비디아에 얽매여 있던 공급처들이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은 가격 협상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GPU에 들어가는 HBM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죠. 근데 팔 곳이 만약에 엔비디아가 주축이에요. 즉 가격 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물량이 부족하면은 엔비디아의 GPU처럼 아니 나는 여기 안 팔겠다. 나는 저기다 팔겠다. 이런 식으로 가격 협상에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러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으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리벨리온과 사피온, 퓨리오사 AI 등 국내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에게도 상당한 기회의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개발하는 만큼 HBM과 GDDR DRAM 시장을 양분하는 국내 기업들 중에서 핵심 수혜 기업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러한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공정 중 불필요한 구리층을 걷어내는 특수 슬러리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전문 화학적 기계 연마 순리를 단독적으로 공급했다라는 소식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외국 업체들이 이 CMP 시장을 장악했거든요. 근데 이 외국 업체들이 장악한 CMP 슬러리 시장에서 고급 제품을 독보적으로 선점할 수 있다라는 사례를 남긴 기업이 바로 솔브레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솔브레인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HBM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 시장에서 계속 주목받을 겁니다. 그 중에서 삼성과 SK 모두에 납품하고 있는 이 기업은 앞으로도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에 대한 주가는 바닥이지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알겠는데 아까 말했던 반도체에 대한 AI에 대한 2차 로봇에 대한 리포트 다운로드 받고 싶다. 해당 리포트 어떻게 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셨을 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 유저는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유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구글 플레이에다가 돋보기 버튼에다가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까지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다 하시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실 수 있는데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회원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용약관 동의 후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딱 4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확인, 이름 딱 4가지만 적으시면 되시고요. 전화번호, 개인집 주소,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는 유출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해당 란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편하게 이용하시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콘텐츠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회원가입까지 끝내셨으면은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로그인 하시면 4가지에 대한 콘텐츠가 나옵니다. 유튜브 바로 보기는 말 그대로 유튜브를 바로 보는 거고요. 급등 추천주는 단기간에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군들과 그에 따른 핵심 자료집 등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면은 2차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 그리고 2023년도 핵심 반도체 자료집 이 2가지에 대한 리포트를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이 밖에도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그 급등에 대한 핵심적인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들까지 8시 30분 이전에 제가 매일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급등주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주목받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이용 가능하신 컨텐츠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